8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주말인데요. 제가 과거에 광복절만 지나면 날이 선선해지더라. 엄청 덥지만은 이 또한 다음 주쯤 되면 좀 선선해질 거다 했는데 벌써 어제 저녁부터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기승을 떨치더라도 한순간에 맛이 가는 그런 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아무리 지금 설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55%, 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지율은 그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일 거라고 봅니다. 이 정권은 현재 별의별 수를 쓰고 있지만 이 수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조심해서 내려가느냐를 자신들의 이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참고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상식적일 거라고 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야하 5당을 불러서 오찬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오찬을 하는 모양새나 지지율이 높을 때는 오만하게 야당 보기를 우습게 여기다가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니 급기야 야당을 불러서 협치 운운하고 하는 모양새가 정말 좀 가짜났습니다. 왜 잘 나갈 때 그런 식으로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어제도 보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야당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둘러리 선 야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참 한심함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금요 칼럼은요. 서민 대중이 보수 야당, 보수 진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있어야 차세대의 먹거리다 복잡한 소리를 해도요.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질이 안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이제 한 나라의 국민들 간의 신분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추억에 젖어서 한두 개 기업이 한국을 다 미겨 살리는 것처럼 대중들에게 전파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원격 의료나 인터넷 은행이나 규제 완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입국장에 면세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고락선이를 보면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자들이 최저임금을 운운하고 있었느냐, 주 52시간을 운운했느냐 하는 정말 애처로움이 들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오셨는데요.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분이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 동네에 이 슈퍼에 갔는데 거기 슈퍼에 이 점원을 보시는 아주머니가 뉴스 브리핑 팬이라서 가서 가끔씩 대화를 나눴답니다. 자, 그 집의 아저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에 한국 사업장에 나가 계신데 주 52시간으로 해외에서 돈 벌러 가신 분이 송금액이 150만 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이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즉 우리가 가족과 헤어져서 해외에 자장이 혼자 나가는 것은 돈을 좀 더 한국보다 많이 벌기 위해서 나간 부분인데 해외에 나가서도 주 52시간을 적용시켜서 150만 원이 더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본인이 버는 부분이 가게의 보탬이 돼야 될 건데 결국은 그 아주머니는 점원을 하면서 벌어봤자 안 버는 거와 똑같은 입장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무조사를 이렇게 정부가 봐주겠다. 그래서 자영업자 569만 명에 대해서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안 한다. 올해는 100만 명이 문을 닫을 위기다. 그래서 이들을 달랜다는데 소자영업자 중에서 1년에 세무조사 하는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569만 명 중에서 1000명 하는 걸 가지고 1000명을 안 한다고 자영업자 세무조사하지 않는다고 떠들썩하게 홍보하는 정권입니다. 자, 이 정권의 추이는 지금 무엇으로도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생쇼를 하고 적폐청산을 하고 대북쇼를 해도 지지율 추락은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배가 고프면 다 들고 일어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에러를 하더니만 주 52시간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노동개혁이나 기업구조개혁은 그냥 하지도 않습니다. 선심 쓰고 겁주는 데만 능하지 제대로 칼질을 해서 국가의 병든 부분을 수술하는 어려운 일들은 절대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능력도 없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망하는 것이 나를 받아놓은 거예요. 시한부 생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이 시한부 생명이 돼 갈 듯이 보이니까 요즘 보수 세력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날 수많은, 역대 가장 많은 3.1절보다도 많은 대중들이 보수 지지층이 거리로 나와서 더운 날 고생을 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 자기 실천이라고 보는데요. 곳곳에서 다른 그룹들끼리 같은 종교도 종파가 좀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사람은 각기 따로 집회를 하는, 그래서 5개, 많게는 10개가 집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시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자, 서로 다른 부분은 없애고 같은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면 안 되었는가? 제 같으면 지금 이 부분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석탄 밀수에 대한 의혹 규명, 더 나아가서 3차 남북회담이나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지금 공포적 적폐 청산을 중단하라.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드루킹 제대로 김경수 처벌하라. 이런 정도로 요약하고 각자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좀 양보하고 빼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단일 대우로 투쟁하면 안 되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할 때 지금 이 보수 세력을 이끈다고 이런저런 모임을 만드는 분들, 그때도 그런 쪽에 장외 제야의 또 리더들이었고 지금도 리더들이었습니다. 자, 이만큼 보수 정권들이 망가졌고 대단한 실패를 겪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좀 비우고요. 기존의 보수의 리더들을 했던 분들이 새로운 세력들한테 좀 물려주고, 그리고 뉴페이스들이 보수의 리더로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러기보다는 공통점만 압축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정권을 향해서 투쟁하는 모습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허구한 날 그 밥에 그나물인 인물들이 보수의 리더라고 이 판을 끌어가는 부분, 그리고 대중들은 그 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맹목적인 애국심으로 거리에 나가서 고생을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옳은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자, 흔히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현실적인 권력, 보수 내부의 자기 권력과 이렇게 끈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과 통하면서 현실적인 정치 권력의 뭔가를 좀 얻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중들을 끌고 갑니다. 이것이 점점 문정권이 망하는 속도가 빠르고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보이면 이런 현상이 또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좌파조차도 그럽니다. 황장수 저건 참 독특한 캐릭터다. 좌우 어디에도 끈을 대지 않고 혼자 독고다이로 이렇게
지 하고 싶은 소리를 외치고 있다. 제가 인맥이 없어서 끈을 대지 않겠습니까? 저도 과거 기성 정치권에 몸을 담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끈을 대려면 끈을 댈 줄 몰라서 안 되겠습니까? 제 방송에 온갖 실력자들을 다 출연시키거나 온갖 사람들을 다 출연시킬 때 제가 인맥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오던 분들 나오시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안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움직이고 설치고 또 앞장서고 이럴 계제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어떤 행태로든 제가 뭐 권력을 누린 바도 없고 장외에서 제가 리더도 아니었지만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자중자애하는 게 맞다.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하고 대중들을 선동하고 하는 일들은 과거 숱하게 했습니다. 저보고 너 에어컨 넣는 사무실에 앉아서 떠들기는 쉽지 너 길에 나와서 한번 투쟁해봐라 하는데 여름마다 40-50일씩을 투쟁했습니다. 그것도 매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집회에 나가서 연사로 보수 가치를 위해서 나름 이야기도 했고 제 스스로가 10수회의 집회도 주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연속해서 40일간 집회도 해봤고 또 30일간 청와대 앞에서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 보수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고요. 당분간은 그런 부분에 저 스스로 당분간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끌고 가고 저는 방향만 이론적으로 제시하거나 비판할 뿐 안 나서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반성도 하고 자중자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르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제 방송에 나오셨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정이 있거나 또 제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쪽의 원인으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소박한 삶을 당분간 살면서 한마디로 백이종군하면서 초야에 묻혀서 그냥 가치만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리더들이나 농객들이나 이데올로그들이 기성 정치 권력들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들 한쪽에 끈을 대고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대중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과거에 내가 고위 관료를 했고 보수 정권에서 과거에 내가 보수 정권에서 길거리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싸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솔직히 보수의 멸망과 더불어서 나도 장 외에 있었지만은 나도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같이 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유일하게 보수의 현실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헤매고 있고 족보도 모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떠받들고 있는데요. 이 보수 야당의 모습 중에서 공식적으로 당의 지도부가 문 정권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찬성을 한다. 또 어제도 청와대에 가서 문 정권이 무슨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등을 보이는 부분에서 저는 과거의 야당의 대표들이 청와대에 갈 때 일부러 수염을 기르고 단식하던 모양 그대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고 청와대와 시비를 붙고 또 대통령 앞에 앉아서 자기가 적어온 글을 낭독하고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평행선을 걷다가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협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청와대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치는 무슨 협치, 개뿔. 협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협치라는 것은 칼자루를 지은 사람이 그야말로 먼저 모범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다 밀어붙일 수 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당신들의 의견도 듣고 하자라는 대로 좀 하겠다. 그래서 나 좀 같이 서로 양보하면서 도와주라 했을 때 협치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정권 앞에서 무슨 민생은 돕겠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민생을 망치지 마라부터 해야지. 다 망쳐놓고 그 주장을 포기하지도 않고 소득주도 성장도 어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정경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당에 민생을 돕겠다고 원격으로 인터넷 은행하면 민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한국당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국당이 정상이 될 수 있느냐? 밖에 있는 보수 대중들이 한국당의 잘못된 형태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비판과 매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정권을 한 대 때린다면 한국당도 한 대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양비론이 아니라요. 우리가 양비론이라고 하면 중간에 서서 두 놈 다 나쁘다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비난하지만 선거 때 되면 그거 가서 또 쿡 찍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양비론이 아니라 뭔가 하면 사람 좀 되라는 이야기인데 스스로 사람이 되기 걸렀다 하면 고생을 한참 더 하도록 대중들 스스로가 이 한국당이라는 집단을 한마디로 혼을 내도 단단히 좀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수에 누가 방향을 끌고 가는가? 없어요. 보수가 집권하면 거기에 있어서 부스러기나 기득권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지만은 지금 망한 보수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한마디로 방향, 노선에 대해서조차도 정립을 한번 제대로 못했고요. 이 지경이 되고도 아직도 보수 내부에서 네가 잘했니? 뭘 반성하라? 탄핵 무슨 찬성했니? 반대했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권력 줬는데 뺏긴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 상대가 아무리 악랄하게 하더라도 국가 권력을 다 쥐고 있던 사람이 상대가 악랄하게 집회한다고 권력을 뺏깁니까? 종북이고 친북이라며요. 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문을 멀쩡히 뜨고 국가기구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권력이 뺏기고 넘어갔다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종북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지요. 그럼 앞으로 또 권력을 주면 또 종북들이나 친북들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번 촛불 들고 뒤집었으니까 또 촛불 들고 일어나면 또 뺏길 겁니까? 그놈들은 지독하다며요.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면 또 줘봤자 또 뺏길 거 아니에요. 누가 하더라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허약한 보수 정권이 설사 탄생을 천신만고 끝에 한다고 하더라도 더 허약한 정권이 탄생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때 가서는 그러면 또 안 뺏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보수는 햇불 촛불 들고 겁주면 권력 내놓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게 보수입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이 망해갈 때 권력의 어디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자라든지 의견을 내거나 말을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권력을 스스로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장관이고 총리고 국정원장이고 경찰청장이고 검찰총장이고 전부 배신하기에 바빴거나 나는 아니라고 발 빼기에 바빴지 누가 하나
권력 지켜야 된다면서 장렬하게 산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결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래 놓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런 수준의 권력이라면요, 그런 정권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수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을 해야죠. 어떻게 권력을 잡고도 우리는 길거리에 나선 대중들한테 정권을 뺏겨버리고 깜빵으로 다 가게 되는 거냐. 어떤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대중한테 저렇게 외면을 받았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횃불 촛불 들 놈 생떼 같은 놈한테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했다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성 보수 정당이나 기득권 보수 세력은요, 저는 철저하게 양심을 가지고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패거리를 나누어서, 서너 패 나누어서 이참에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아서 또 저것들이 좌파 종북들은 스스로 무너질 거니까 다음에 이쪽이 될 건데, 이쪽이 되면 우리 패거리가 잡아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서로 이 마당에도 또 밥그릇 싸움을 온 사방에 하고 있고,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태극기 집회에서도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만 태극기지, 태극기 안에도 동상이몽 태극기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빨간 태극기, 파란 태극기, 노란 태극기, 흰 태극기, 검은 태극기, 온갖 태극기들이 서로 패를 지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집회를 하나로 통일하지 못합니까? 지금 그 태극기 집회의 장들은 왜 물러나지 못합니까? 한국당은 왜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이런 반성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 앞에 가서 한국당에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110대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릎 꿇고 며칠이라도 자기 고백을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켜야 될 가치는 안 보고 변해야 될 가치는 국민의 80, 90%에 이르는 서민 대중들의 삶을 보다 현실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지금까지 한국당이나 보수 정당들이나 보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표를 얻을 때만 시장바닥 돌아다니고 재래식 시장 가고, 양로당, 경로당 다니고 했지. 그들이 정말 집권하고 난 이후에 가난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별로 취급을 해줬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저쪽 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고민들을 한번 안아보려고 고민했습니까?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젊은 사람 몇 명 꾼들 데려다 놓고 청년 대표한다고 그 사람들부터 이야기나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80, 90% 몰표를 몰아주는 이 노인층들, 그분들 참 불쌍한 분들이죠. 평생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 그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 사람들의 노년이 쓸쓸해지고 한마디로 비참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인데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 건지, 앞으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집을 구하고 살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부동산 값 올려가지고 집장사들 좋은 일 시키고 나도 좀 벌어먹으려고 하는 쪽이 기득권 보수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매도 안 되는 재벌회사들, 그리고 그들을 떠받치는 연구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보수의 리더거나 보수 정당의 리더들이 다 영향을 받고 정책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격으로나 인터넷 은행이나 면세점이나 문재인이 툭툭 던지는 게 이거는 보수
지금 기득권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들만 던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저 혼자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왜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이 바닥을 처절히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욕을 처먹든지 따돌림을 받든지 관계없이 진실은 진실대로 좀 이야기를 하겠다. 내 스스로 이 바닥에서 권력의 부스러기나 권력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왕 말을 한 김에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수의 리더라는 사람이 보수 세력을 못 구합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을 못 구합니다. 한패입니다. 솔직히. 시작은 보수라는 가치의 숭고함에 시작을 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보수 리더들을 해왔어요. 보수 정당요 스스로 사람 되기는 걸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깥에 있는 보수 대중들이요 각성을 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만들어서 던진 이데올로기를 받아서 따라가는, 한마디로 던져주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외치고 깃발 들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너네들한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지지해서도 안 되고요. 저렇게 흩어져서 따로 집회한다면 안 나간다. 너네들만 해라고 해버려서 한 20, 30명 불러놓고 집회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각자. 그러면 창피스러우면 하나의 집회로 통합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각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물러나자 하고 공통점은 이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이 모여서 하라고 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보고 집회 왜 안 오냐? 부른 사람도 없지만은 제 스스로도 과거에 그런 일에 책임이 없다 하지 않는데 내가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부요.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자중할 때는 자중하고 반성할 때는 반성하고 변할 때는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보수가 살아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파라고 보수라는 이름을 쓰지만 아니 보수가 보수지요. 보수가 우파라고 하면 달라집니까? 이념적 가치로는 보수라고 불러야지 우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유시장? 자유경제? 자유주의?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이념적으로는 분명히 보수라는 명칭이 정식적인 학명입니다. 자, 말장난 하지 말고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를 움직여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들 좀 이제 보수에서 좀 벗어나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경고합니다. 썩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거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보수에 얹어서 보수가 수구 기득권처럼 보이거나 몇 안 되는 상류 부스러기들의 앞잡이처럼 보이도록 푼돈 풀어서 보수를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사람도요. 이제 좀 자중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야말로 바닥에서 보수 서민 대중에 의해서 그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아젠다가 되고 또 보수 정당에 강요되고 또 그들이 보수의 리더가 되도록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때가 되면요. 물러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